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5월 2주차 일정 중에서 차라리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1호가 내용이 가장 좋아 보인다고 했었는데 어제 발표된 수요 예측 결과를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종목별 경쟁률에 따라 이번에 자금이 좀 나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말 맞이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1호의 내용 같이 살펴보시죠. 우선 리츠란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지분에 투자한 뒤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는 부동산 투자 회사를 얘기합니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소액으로도 어떤 건물의 건물주가 돼서 내가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리츠의 투자 포인트를 살펴볼 때는요, 투자 대상 부동산이 무엇인지, 안정적인 임대 수익 확보는 가능한지, 예상 배당 수익률은 어느 정도고 배당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1호는요, 이게 모 리츠, 엄마 리츠가 되고요. 그 밑에 아들 리츠, 자 리츠를 둠으로써 자산을 편입하고 있습니다. 자리츠 두 개가 각각 프랑스의 아마존 물류센터와 인천 항동의 쿠팡 스마트 물류센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자 펀드도 하나 있어요. 모리츠가 이 펀드의 지분을 13% 정도 들고 있는데 이 펀드가요, 프랑스의 오피스 빌딩 하나를 편입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는 2년 전쯤에도 상장을 한번 추진했었어요. 그때 수익 예측 결과가 너무 안 좋고 해서 공모를 철회한 적이 있는데요. 최근 SK 쉴더스처럼. 근데 당시에 바로 편입된 자산이 요거 딱 하나였습니다. 프랑스의 오피스 빌딩, 크리스탈 파크 오피스 빌딩. 이번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물류센터들을 편입하기로 하면서 재상장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 자금을 통해서 아까 봤던 두 개의 자리츠가 있었잖아요. 아들 리츠, 마스턴 글로벌 리츠와 코크랩 52호 리츠. 추가적으로 자금을 출자할 계획이고요. 이로써 아마존 물류센터와 쿠팡 스마트 물류센터의 편입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 리츠의 주요 자산은 세 가지인 거죠. 프랑스의 아마존 물류센터와 인천 항동의 스마트 물류센터, 프랑스의 크리스탈 파크. 각각 임대율이 100%예요. 공실이 없습니다. 잔여 임대차 기간도 꽤 남아있고요. 그래서 일정 기간 꾸준한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본 토대는 어느 정도 마련이 됐다고 보는데 더 자세히 내용 한번 뜯어봐야겠죠. 우선 아마존 프랑스의 임대차 계약 내용부터 볼게요. 계약 기간은 총 12년이고요. 계약 만기가 2034년 4월입니다. 중도 해지 불가능하고요. 만기 이후에 한 회에 한해서 9년 연장 옵션이 붙어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임대료 상승 조건인데요. 매년 ILAT 지수에 연동해서 임대료를 상승시킬 예정이래요. 여기서 ILAT 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 50% 플러스 국내 총생산 25% 플러스 건설비용지수 25%를 반영해서 산출되는 프랑스 국가통계국에서 분기마다 발표하는 지수인데요. 프랑스 오피스 임대료 인상 기준으로 주요 사용이 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시기인데다가 또 원재료 가격 급등하면서 건설 비용 지수도 오르는 중이라서 그런 부분을 해지할 수 있는, 위험 회피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임대차 구조는 트리플넷 구조입니다. 임차인이 부동산세, 관리비, 보험료를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담을 한층 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 개혁 내용이 좋다,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 물류센터는요, 아마존이 프랑스에서 마켓쉐어, 점유율을 확대하고 물류 배송 원가를 통제하고자 직접 거점 지역을 선정을 해서 선임차 계약을 체결한 건이거든요. 즉, 아마존 배송망의 핵심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적 거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공실 가능성은 투자 기간 동안에 적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도 증권신고서에 첨부가 되어 있더라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ILAT의 그래프고요. 2020년에 주춤했다가 21년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넘어가서 이번에는 인천 항동 스마트 물류센터 임대차 계약 내용 살펴보시죠. 임차인은 쿠팡이고요. 계약 기간 총 5년입니다. 아마존 대비해서 짧기는 하네요. 마찬가지로 중도 해지는 불가하고요.
연장은 5년씩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총 10년 연장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최대 만기는 2036년 4월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번 물류센터의 임대차 구조는 트리플넷이 아니에요. 일반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제세공과금과 보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대료 상승률은 4년차 이후에 연 1%씩 상승한대요. 21년 4월부터 계약했으니까 당분간은 임대료 상승 없이 쭉 가는 거죠. 이런 물가 상승기에.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보다는 계약 조건이 임대인에게 유리한 조건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크리스탈파크 볼게요. 사실 입지 분석을 읽어봐도 해외는 그 지역의 실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한번 보시면요. 이 오피스 빌딩은 파리의 뇌이쉬르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파리 CBD, 중심 업무지구와 가장 인접한 권역이라고 하고요. 파리 인접 지역 중에 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샹젤리제 같은 명품 거리하고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명품 브랜드들의 임차 선호도가 높은 오피스 빌딩 중에 하나고요. 이 빌딩에는 세계 4대 회계법인인 PwC, 네, 그리고 프랑스 대표 화장품 기업인 에스티로더 등등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임차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 보시면 아마존 프랑스 물류센터하고 비슷해요. 임대료는 ILAT 지수에 연동해서 상승한다는 조건, 관리비는 트리플넷 구조. 그리고 입점해 있는 임차인마다 계약 기간이 다 다르니까 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도 전체적으로 임대차 계약 내용이 나쁘지 않고요. 여기까지 보면 투자 기간 동안에 안정적인 임차인, 쿠팡이나 아마존, 그리고 임대율 100%, 그리고 임대료 상승 기대감에 따라서 투자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러스 한 가지 더 강조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선매입 전략을 통해서 감정가 대비 낮은 가격에 자산을 미리 편입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향후에 자산을 청산할 때 괜찮은 매각 차익이 기대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표를 보면 실제로요. 감정평가액 대비 매입 가격이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자산을 편입했는데 최근에 원자재가 폭등하면서 건축비가 40% 이상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산 가치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물류센터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그래서 2024년에는 크리스탈파크 수익증권을 청산할 계획이고 2026년에는 인천 항동 스마트 물류센터 지분증권을 청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때 매각 차익을 통해서 특별 배당 수익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매매 차익이 기대가 되니까. 그래서 향후에 배당 수익이 더 증가할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 좋고요. 이번 리츠의 예상 배당 수익률은 연 5에서 6% 정도가 됩니다. 평균 6%대. 공모가인 5,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고요. 반기 배당 실시합니다. 1년에 2번. 폐계 연도는 3월 말과 9월 말 되겠습니다. 그냥 무난한 수준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물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상승이나 자산 매각에 따른 차익으로 좀 추가적인 배당 수익률 상승이 기대된다고는 할 수 있겠죠. 자, 리츠 내용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위험 요소를 체크하자면 최근에 금리가 인상되고 있으니까 리츠의 경우 자산 편입 과정에서 차입금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에 대한 부담은 없는 것인지 이 부분 되겠죠. 하지만 프랑스 물류센터와 인천 물류센터, 크리스탈파크 모두 고정금리를 적용받고 있고요. 또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도 통화수합 계약을 통해서 미리 환해지 전략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통화수합은 쉽게 얘기해서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 시점에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는 외환 거래를 말하고요. 약정된 환율로 환율을 고정시킴으로써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을 막는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쭉 내용 정리해서 투자 포인트 한번 써봤는데 앞에서 다 했던 얘기 들으니까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량 임차인, 100% 임대율, 긴 잔여 만기, 예상 배당 수익률 6%대, 임대료 상승에 대한 계약 내용, 그리고 트리플넷 구조, 차입금 고정금리 앤드 환해지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이제 두근두근 수익 결과 같이 보겠습니다.
경쟁률 무려 1170.44대 1을 기록했어요. 총 1204곳의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했고요. 최근 대명 에너지보다 훨씬 높은 인기를 보였습니다. 기상장된 리츠들 중에서 역대 최고 경쟁률이에요.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가 1019.58대 1로 최고치를 기록했었는데 이번에 갈아치웁니다. 그리고 의무보유 확약 비율도 무려 43.3%. 진짜 웬만한 일반 IPO들보다도 훨씬 높은 거죠. 최근 리츠들이 대부분 20% 미만인 수준을 보였는데 갑자기 2배 정도 높아진 수준이에요. 현재 물가 상승, 금리 상승이라는 시장 상황 플러스 아마존과 쿠팡의 물류센터, 또 임대차 계약 구조에 대한 메리트, 이런 여러 가지가 좀 매력적인 요인들이 짬뽕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공모가는 5,000원으로 확정이고요. 총 공모 규모 593억 원, 예상 시가총액 약 1,329억 원 되겠습니다. 청약은 12일부터 13일까지, 환불은 17일에, 상장은 31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100% 비례 방식이고요. 균등 없습니다. 삼성증권 단독 진행이고요. 배정 물량이 355만 8천 주인데요. 비례 100%로 진행이 되니까 당연히 많이 청약할수록 많이 배정을 받게 됩니다. 리츠는 청약 한도가 늘 굉장히 넉넉해요. 삼성증권 온라인 전용 등급의 경우에도 22억 원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2,000원 있고요. 비대면 은행 연계 계좌에 한해서 청약 당일 개설 후에 바로 청약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나 좋은 수요 예측 결과를 보여준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1호, 기대 수익률을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에 상장한 리츠들의 주가 흐름을 기록해둔 표인데요. 보시면 상장일 기대 수익률은 사실 한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가장 최근에 상장한 코람코 더원 리츠가 상장일 고가 기준 9.8%를 기록했었고요. 하지만 상장 이후 최고가까지의 수익률을 보면 40%가 넘어간 종목들도 있거든요. SK리츠와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코람코 더원 리츠도 최고가 기준 34.6%까지 찍었고요. 최근 리츠주들의 흐름이 미치게 좋은 덕분이겠죠. 기분 좋아지는 그래프들이니까 차트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SK리츠고요. 다음 NH 오런 리츠고요. 상장일에 마이너스를 보였던 신한 서부 T&D 리츠도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고요.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는 7,000원 이상까지 찍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은 금리와 물가 인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리츠가 대표 피난처로 주목을 받거든요. 왜냐? 다른 산업보다 인플레이션 해지 속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물가 상승에 따라서 임대료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건축비가 오르면서 자산 가치를 밀어 올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또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기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화폐 가치 하락의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데, 이렇게 실물 자산인 부동산에 편입한 리츠에 투자를 한다면 그 위험을 조금이나마 회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또 변동성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높은 배당 수익률은 기본적인 매력으로 다가갈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리츠로 돈이 몰립니다. 네, 요거는 국내 리츠는 아니고 미국 리츠들과 관련된 그래프인데요. 결론은 금리 인상 초기 1년 동안 리츠는 S&P 500을 아웃퍼폼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리츠에 대한 기관의 관심도 유독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 금리 인상 초입이니까 상승 흐름이 어느 정도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자, 상장 이후 좀 좋은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특히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는 이렇게 상장 직후에도 굉장히 로켓 발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리츠가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와 매우 비슷합니다. 기초 자산이나 임대차 구조, 배당 주기, 예상 수익률 등등등. 근데 수요 예측 결과는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1호가 훨씬 더 좋고요. 유통 규모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리츠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나마 가온칩스와 일정이 겹쳐있고 가온칩스의 수요 예측 결과도 좋기 때문에 자금이 분산될 테니까 다행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가온칩스가 하루 먼저 청약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2일차에 증거금이 어느 정도 유입되는지 확인을 하고 최종 예상 경쟁률 미리 계산해서 청약 시 예상 배정 수량과 수익금 예측해 본 뒤에
같은 금액으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1호에 청약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금이 예상이 되는지, 기대 수익금이 어느 정도일지 대충 예측해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계속 같이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주말에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창한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